공부를 잘하던 사람들, 잘했던 친구들이 돈 많이 버는 영역과는 왜 직결되지 않을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은 사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댓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비례한다고 보시나요? 황 소장님이 다시 공부해야 하는 나이로 갔을 때 어떤 계획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공부와 돈 버는 것과 비례할까? 어떻게 생각함?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생각이야 아니면 눈으로 본 걸까? 눈으로 봤죠. 그치.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보통 어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아니면 초중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 가서 너의 미래가 밝아진다 네. 라고 왜 얘기하는 걸까?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의미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 네. 판사, 검사, 사자가 된다. 네. 의미가 없는. 월급을 200 받던 걸 300을 받기 위한 거고 400을 받기 위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엄청 깊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느냐, 바뀐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바뀌어야 되는 모습도 여러 가지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지금 교육에서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는 사업가가 안 나오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교육이라는 거는 이 사람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냐 안 됐냐. 네. 이렇게까지 따진다면은, 그러면 그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사업가가 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없어야지. 그치? 그러면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볼 수도 있겠네.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결론은 돈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 물론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가장 크게 두는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크게 두는 사람보다 많다고는 생각해. 그렇지만 이것만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은 봉사활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 의사가 됐지만 어디 가서 구호활동을 한다,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가잖아. 그러면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 친구들을 사귀면서 내가 쌓게 되는 나의 생각들로 인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지. 보수가 적은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교육이 결국엔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아니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목적 하나만은 볼 수는 없어.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고,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요거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해 본다면, 그럼 왜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 우리가 학교 때 인정하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적어도 미니멈,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던 친구가 떨어질 수 있는 하한선보다는 이 잘하던 친구들이 떨어질 수 있는 최하한선이 더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전 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기가 크게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확률이. 근데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 잘했던 그 친구들이 돈 많이 버는 영역과는 왜 직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은 사실 똑같아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냐? 일단 이 프로세스를 보면, 자, 공부를 한다고 치면 국어, 영어, 수학만 얘기를 해봤을 때 네. 공식만 외운다면, 공식만 그냥 외워버린다면 시험은 변형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이 공식을 안다고 해서 이거에 적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그러면 결국 시험을, 우리가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시험을 잘 본다는 건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고, 예를 들어서 영어도 예를 들어서 무투버정사 무슨 어쩌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거에 적용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내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공식이나 영어, 예를 들어서 부정사나 이런 것들을 다 외운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처 능력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재테크도 마찬가지야. 근데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이거와 뭔가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영역이지만 같은 룰이 적용이 돼.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포함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뭐 서머리를 하고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좋은 건물의 요건은 어떠고 다 외웠어. 다 썼어. 좋은 건물 사는 것과는 별개예요. 왜? 근해 공식 외웠다고 근해 공식이 나오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실전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부동산은 앉아서가 안 돼. 절대로. 예를 들어 주식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환율이나 이런 거는 앉아서 되겠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물론 주식 투자도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해당 회사에 가가지고 뭐 찾아보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앉아서 검색만 하는 분들도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걸로 안 돼. 검색으로 안 돼. 어떤 부동산 사야 된다, 어디 청약해야 된다, 청약할 때는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로 재테크를 잘하는 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이거와 루틴은 같아.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시험을 잘 본다. 이거 룰을 알았으면 실제 발품을 판다. 발품을 팔아서 어떤 건물이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나쁜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건물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실제로 겪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 중식을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자주 먹어. 자주 먹는 게 이제 어머니가 중식을 좋아하셔. 그리고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갈 땐 중식집을 자주 간단 말이야. 동네 중식집부터 막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 막 엄청 비싼 데도 다 가봤어. 뭐 금룡이랑 뭐 어디 뭐 뭐 워커힐이랑 뭐 신라랑 뭐 호텔마다 다 가봤어. 근데 다 가봤는데 내가 느낀 거는 호텔은 일단은 적어도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은 80점 이하는 없어. 동네 중국집은 막 7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내가 가는 중국집은 따로 있어. 거기 가서 별로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부모님도 중식집 다 다녀봐도 여기가 제일 낫다. 근데 검색으로 그 집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왜? 검색하면 광고 작업한 데들만 엄청 나오잖아. 맞아. 그런데 가서 먹어보지? 60점? 70점? 여기가 100점이라고 치면 75 정말 많이 줬을 때 80점이야. 여기 검색 안 나와. 근데 나는 여기를 알아. 그래서 나는 여기를 자주 가. 여기를 알게 된 게 내 친한 동생이 여기를 소개했어. 같이 가서 먹었는데 괜찮아서 그 뒤에 이제 계속 가게 된 거야. 맛집이 유명한 이유는 사진이 잘 나와서인 것 같아. 나는 검색하면 그런 것들은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찐맛집은 거의 난 드물더라고. 그런 거 보고 갔을 때 나는 만족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 실제 발품, 음식도 가서 먹어봐야지 사진으로 맛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재테크나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없지만 이걸 하는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재테크, 부동산에 접근을 한다면 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이건 앉아서만 안 되고 실제로 나가는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던 분들한테는 어색한 과정이지. 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이제 샤이하단 말이야. 부동산 가서 물어보기 좀, 그리고 모르는 부동산 문 여는 것부터가 이제 겁난단 말이야. 맞아. 전화하는 것까지도 겁난단 말이야. 심지어 이 사람들 나한테 자꾸 전화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문자 보내면 내가 답을 해야 될 때 마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공부는 그렇지 않거든. 혼자 검색하고 뭐 댓글 쓰고 이러면은 그건 뭐 내가 안 봐도 되고 막 딴소리 해도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 이 사람과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나 목표치 이루기가 어렵지.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보니까. 네, 오늘은 댓글 쓰신 요 내용 한번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랑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를 더 하셨어요. 다시 공부해야 하는 나이로 갔을 때 어떤 계획을 하실지. 저는 제가 공부했던 걸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보기에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 좋아. 근데 나는 원래 미술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 되게 늦게 했어. 미술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난 공부를 못했어. 많이 못했어. 근데 고2 때부터 급격히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막 성적이 급성장을 했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는 뭐 재밌으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할 건 다 했어. 독서실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한 거지. 왔다 갔다만. 독서실 앉아서 한 20분 보다가 나가서 떠들고, 학원 다니고 독서실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했지만 실질적인 건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거야. 재테크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잖아. 내가 독서실을 이렇게 다니는데 독서실 이렇게 막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내가 맨 끝자리였는데 어떤 애가 그 책상 앞에다가 나의 목표는 연세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서울대 써야지 이렇게 썼어. 나는 공부를 못해. 근데 아무 개념이 없었던 거야. 네. 근데 나는 서울대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걔는 연대. 그러니까 내가 걔 걸 봤듯이 걔도 내가 써놓은 걸 봤겠지. 네. 그럼 걔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을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교롭게도 걔랑 나랑 같은 반이 됐어. 근데 우리 때는 그 출석부가 성적 순으로 돼 있었어. 난 완전 뒤에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대로 안 부르고 그거를 그 위에다가 가나다 순으로 다시 성적 그 출석 순서를 붙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보인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출석부를 놓고 가니까 내가 뒤쪽인 걸 걔는 알았어. 근데 되게 머쓱하더라고. 얘는 알고 보니까 뭐 한 3등 안쪽이었어. 실제 공부를 잘했어. 네. 실제 연대를 갈 수 있는 애였고 실제 얘가 연대를 갔어. 네. 근데 나는 한참 뒤에 있는 애가 그거 썼다는 게 허황된 일이었잖아. 근데 걔랑 친해진 거야. 그래서 걔랑 같이 다니니까 얘가 맨날 공부를 하잖아. 나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야. 학교 끝나면 얘랑 같이 독서실을 가. 공부를 해. 저녁 때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만나. 네. 그리고 좀 떠들다 또 공부해. 한두 시간 공부해. 그리고 잠깐 떠들다 또 한두 시간 공부해. 그렇게 새벽 1시, 2시까지 매일 공부를 했어. 근데 얘가 공부하는 방법, 얘는 엄청 노력파였어. 철저히 에스복습을 했어.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봐. 뭐냐? 첫날 1페이지, 10페이지 예습했고 수업 들었고 복습했고 3번 봤잖아. 다음날 10일부터 20까지 보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업 시간 전에 11부터 20을 봐. 가 아니라 1부터 20을 봐. 그럼 1은 4번 본 거야. 처음부터. 그치. 처음에는 15분 걸리던 게 그 뒤는 점점 갈수록 한 1분이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습복습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100분, 200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5분에 다 끝나 어차피. 처음 본 것만. 그리고 처음 걸 알게 되면 그 뒤 거는 또 쉽단 말이야. 이러면서 한 번에 공부가 점점 늘더라고. 내가 공부 방법을 몰랐는데 걔가 그걸 알려줘서 나도 그렇게 했거든. 부모님이 얘가 이제 공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미술하면 더 좋은 대학 가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아. 네. 부모님이. 근데 만약에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공부를 하겠지. 진짜 노력파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학생 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면.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즐거움? 그게 뭐든지 잘하면 재밌거든.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게 노력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된 계기가 그때야. 고2 때.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경험이 그 뒤에 계속 쌓여서 나의 마음속에는 늘 뭐든지 하면 된다가 자리 잡게 된 거지. 그게 시발점이었어. 그러니까 그 자세로 재테크, 그 자세로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 외 다른 일도 늘 접해왔기 때문에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책을 계속 찾아서 보게 되고 그 신념을 계속 긍정을 강화해 나가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을 때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을 바꿀 생각은 없거든. 난 늘 잘 돼. 머릿속에는 늘 들어가 있어. 그때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